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짜증이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말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변한 걸까? 나이 들더니 성격이 나빠진 걸까? 그런데요. 이 질문부터 조금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노년에 늘어나는 짜증은 대부분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평생 온화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자주 화가 나고 말수가 거칠어졌다고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자책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짜증은 의지로 선택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지쳐있다는 신호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뇌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화합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한 번 더 참고 넘기는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짜증이 올라와도 속으로 한번 멈춥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 멈춤의 힘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짜증이 생기는 빈도가 갑자기 늘어서가 아닙니다. 걸러낼 여유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더 빨리, 더 그대로 표현됩니다. 화내고 싶어서 화낸 게 아니라 참을 힘이 예전만 못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피로가 더해집니다. 노년의 피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뇌는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말 한마디, 소리 하나, 사소한 상황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짜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친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나이 들면 다 예민해져. 이 말들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문제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짚기 때문입니다. 성격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이해도 돌봄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 거리감과 체념만 남습니다. 반대로 이걸 변화의 신호로 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짜증을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 살펴봐야 할 상태로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바꾸고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중요한 건 짜증이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몸이 애쓰고 마음이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감정은 잘못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참으려고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남기셨으면 합니다. 노년에 늘어나는 짜증은 성격의 문제도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변화를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이 조심스럽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짜증이 늘어나는 이유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생각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중심입니다. 특히 감정을 눌러주고 한 번 더 참게 해주는 역할을 묵묵히 해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젊을 때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속상한 말을 들어도 속으로 한번 삼키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여유를 냅니다. 그 과정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자동 조절 기능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망가진다기보다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예전처럼 부드럽게 눌러주지 못합니다. 짜증이 생기는 순간과 표현되는 순간 사이에 간격이 짧아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요. 왜 그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이전과 같은 속도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노화로 인한 변화가 겹칩니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느려짐 속에서 스트레스가 더 쉽게 쌓인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결과 짜증이 앞서 나오고 뒤늦게 후회가 따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사소한 방해에도 쉽게 지칩니다. 소음, 반복되는 질문, 예상치 못한 상황이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담이 쌓이면 뇌는 자기 보호를 선택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짜증입니다. 짜증은 공격이라기보다 방어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힘들다, 더 이상 버겁다 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차갑고 날카롭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본인은 힘든데 주변에서는 까칠해졌다고 느낍니다. 이 간극이 서로를 더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조금 풀립니다. 짜증이 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지금 뇌가 많이 피곤하구나. 이 한마디가 감정을 더 키우는 대신 잠시 멈추게 합니다. 노년의 뇌는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온 상태입니다. 지금의 짜증은 그 노고가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정함이 감정을 다시 정리할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짜증이 늘어나는 이유를 뇌에서만 찾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프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통증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짜증, 불편함, 괜히 예민해지는 느낌으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수면이 달라집니다. 잠들기는 힘들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면 상태가 며칠만 이어져도 감정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를 버티다 보면 참을 힘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넘길 일에도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또 하나, 몸의 통증입니다. 노년의 통증은 늘 분명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항상 아픈 건 아니지만 늘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이 하루 종일 몸 안에 쌓여 있으면 마음도 편할 수 없습니다. 통증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입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도 뇌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긴장이 짜증으로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가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작은 자극에도 감정의 폭이 커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 별일 아닌데 화가 나.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몸의 피로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버거워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마음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동안 너무 참고 지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줄이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기보다 몸을 먼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잠은 충분한지, 중간에 자주 깨지는 않는지, 어딘가 늘 불편한 곳은 없는지, 약이나 건강 상태가 요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짜증도 조금씩 자리를 잃습니다. 감정은 몸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정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몸과 뇌의 변화만으로도 감정은 충분히 흔들리지만 노년의 짜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잃어갑니다. 일터, 역할, 매일 부르던 이름들, 누군가의 상사였고 부모였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시간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마음에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흐려집니다. 그때 마음속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외로움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복잡한 감정입니다. 허전함, 섭섭함,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기는 서운함입니다. 이 감정들은 조용히 쌓이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짜증입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왜 내 말은 안 들어? 이 말들 뒤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나도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이 마음을 직접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다른 길을 찾아 나옵니다. 노년의 분노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고 대화의 기회도 줄어듭니다. 이럴수록 한 사람, 한 관계에 감정이 몰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에게
더 날카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기댈 곳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족도 본인도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힘든데. 이 말들이 오가면 관계는 더 경직됩니다. 하지만 이 짜증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관계가 아직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감정도 없다면 화도 나지 않습니다. 짜증은 연결을 놓지 않으려는 서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보다 감정의 뿌리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말투 뒤에 있는 마음, 표현되지 않은 감정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짜증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갑니다. 관계 속에서 생긴 감정은 관계 안에서 조심스럽게 풀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서로를 탓하지 않는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는 조금 분명해졌을 겁니다. 노년에 늘어나는 짜증은 고쳐야 할 성격이 아니라 살펴봐야 할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짜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짜증을 없애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아야 한다고,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일수록 감정은 더 거칠어집니다. 대신, 짜증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힘들까? 몸이 먼저 지친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잠시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위협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생활의 리듬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일정하게 맞추는 것,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시간,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넣어주는 것, 이런 작은 리듬이 뇌와 몸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또 하나, 감정을 혼자서만 처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꺼내지 않으면 감정은 안에서 더 커집니다. 요즘 내가 예민한 것 같아. 몸이 좀 힘들어서 그래.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주변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솔직해지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부탁이 필요합니다. 훈계보다 해결책보다 먼저 이해해주는 태도. 왜 그래 대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이 한 문장이 짜증의 벽을 조금 낮춰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말을 건네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잘 버텨왔어. 이만큼 온 것도 대단해. 노년의 짜증은 삶을 대충 살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책임지고 참고 버텨온 흔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감정이 아닙니다. 조금 느슨해져도 되는 시점에 몸과 마음이 먼저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성격으로 오해하지 않고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을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